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문정 검사 인터뷰 시간에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왔네요. 목소리가 20대 같다 4594님. 이문정 검사 73년생이시죠? 74년? 네, 74년생이신가 그러실 거예요. 유재인님, 그 컬럼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이문정다웠고 끝까지 검찰에 남아 직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셨고, 윤인중님, 나는 고발한다를 듣고 나는 기절했습니다. 열받아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포항에서 김수용님 응원 문자 또 보내주셨고, 검찰이 바뀔 때까지 힘내달라 허강회님, 이런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치 쪽에서 인문 제의가 계속 들어오지만 다 거절했고, 이번 내년 총선도 들어와도 거절할 것이다.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 그 현장에 있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 질문거리가 워낙 많아서 댓글쇼까지 쭉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분도 오늘 댓글쇼까지 쭉 같이 가실 겁니다. 이택수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원래 월요일 댓글쇼는 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이문정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가 너무 놀랄까 봐 오늘은 노래는 생략하기로. 네. 그렇게 했고요. 오늘 1층 들어오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매번 기타를 들고 오던 사람이 저 사람 가수인데 기타를 안 들고 오지? 이런 표정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대표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들어오신 이택수 대표. 오늘 여론은요. 일단 요걸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노이 회담 있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 여러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택수 대표도 이렇게 결렬이 될 거라고는 상상 못하셨죠. 전혀 못했죠. 전혀 못. 사실 저도 전혀 못했어요. 이게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미디엄딜이냐 요 얘기만 했지 노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어떨까? 어땠었죠 그때? 당시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62.5%,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35.1%. 그랬었죠. 거의 뭐 2배 가량 긍정적 전망이 높았었는데요. 예상은 예상은 그랬습니다만 실제 결과는 전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과 없을 거라고 한 35.1%의 분들도 이번처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아무 합의도 안 되고 쌩 비행기 타고 가버리는 상황까지는 상상 못 하셨을걸요. 그렇죠. 뭐 노딜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고 스몰 딜 중에서도 뭐 아주 작은 스몰 정도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아주 그냥 추상적인 선언 정도. 뭐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 합의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4가지 이제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뭐 대략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북한과 미국은 평화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 희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 뭐 대략 이런 선언적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도 이상의 선언적 합의는 최소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게 여러분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3시, 4시 요 정도의 소식이 타전이 됐었는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목요일까지 사실은 하고 금요일 날이 금요일부터 연휴였잖아요. 그럼 여론조사원 분들도 연휴에는 쉬시니까 공휴일에는. 여론조사가 이제 목요일까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조사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결렬 뉴스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저는 오늘 대통령 지지율 발표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훑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요일 결렬 뉴스 나오기 직전까지 조사라고 봐야 돼요. 그거 그냥 살짝 그럼 알려주세요. 49.4%의 긍정평가, 부정평가 44.4%, 딱 5%포인트 긍정평가가 높았는데요. 월요일 날은 50.2%, 화요일 날은 48.7%로 소폭 빠졌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당 의원들의 20대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다시 이제 49.7%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했고요. 목요일 날도 50.1%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 날은 이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오늘부터가 이제 다시 첫 조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말 여론은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유총 논란이 사실 굉장히 더 큰 화제가 됐던 더 영향을 그쪽이 줄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세요? SNS 상에서는 더 이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유총 사태가 이번 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 조사 시작하면 어떻게 변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한유총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강하게 밀고 나간다 개혁 굳이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의 그 입장이 한국당이 이제 한유총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당청에는 불리한 소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연휴 전 목요일까지 한 조사긴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목요일까지 조사기 때문에 한국당 전당대회 후의 지지율이 드러난 겁니다. 정당 지지율 살펴보죠. 네, 민주당이 38.3%로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2.1%포인트 빠졌고요. 관심의 대상. 이거 지금 결렬 전인데도 민주당이 38.3으로 빠졌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20대 발언 때문에 20대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반 많이 빠졌고요. 한국당이 28.8%, 2%포인트 올랐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익 20대 발언 때문에 정당 간의 폄훼 논란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 26.8에서 28.8이면 2%포인트 오른 건데 전당대회를 어떤 정당이 크게 하고 나서 새 대표가 뽑혔는데 2%포인트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컨벤션 효과가 크지는 않은 거죠. 원래 이제 5.18 망언이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내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 비하 발언 등에 따라서 지지율이 사실 컨벤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0대 발언 때문에 사실 반사익을 더 볼 수도 있었는데 역시 이제 황교안 대표의 기대를 거는 보충도 있겠지만 이제 중도 확장 면에서는 왜냐하면 뭐 태블릿 그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30%를 넘어야 되는데 뭔가 좀 그 문턱이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30%를 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제 한국당이 오르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7.3%로 0.7%포인트 올랐고요. 정의당은 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6.9%. 큰 변화는 없었고요. 민주평화당 2.7%, 0.5%포인트 빠졌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97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11명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5%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이루어진 이번 주 스페셜 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스페셜 조사는 여러분 이번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합니다. 빠르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번 주 내로. 자, 뭐 우리가 법관은 아니지만 그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으로서 이 보석 신청에 대해서 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론조사 해보셨죠? 네,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24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6% 응답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요. 질문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면 무호흡증, 당뇨, 피부염 등 다수의 질환이 있다며 병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병명이 9개입니다. 9개. 그중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 당뇨, 피부병 등등이 있는 거죠. 보기 1번은 다른 재소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2번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3번 잘 모르겠다 했는데요. 조사 결과는 허가 반대가 60.3%로 나타났고요. 허가 찬성이 30.4%로 거의 2배가량 허가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석 허가 반대 60.3, 보석 허가 찬성 30.4, 모르겠다가 9.3. 그럼 반대가 딱 2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분석 좀 해보셨어요? 지역이라든지 뭐 지지층이라든지 대부분 성별이라든지. 계층에서 그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요. 가장 높았던 층은 진보층 80%가 반대했습니다. 예. 정의당이 92.9%, 민주당 지지층이 90.3%가 반대해서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5.8% 반대, 40대 74% 반대, 20대 63.6% 반대, 50대도 과반 55%가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1%가 찬성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53.5% 찬성, 60대 이상이 또 47.3%가 찬성을 해서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네요. 네. 갑자기 생각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자는 얘기 나왔을 때도 여론조사 한번 돌렸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나왔었죠,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반대가 61.5%, 찬성이 33.2%로 뭐 거의 2배 가까이 비슷하네요. 반대 여론이 그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주에 네. 결과가 나옵니다. 네. 국민들 여론과 또 뭐 법의 심판이란 건 다른 거니까 법의 네. 결정이란 건 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택수 대표,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